셰익스피어의 작품 중 로미오와 줄리엣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제 발표를 업로드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 좋겠다는 교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발표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셰익스피어 작품과 뇌과학을 접목시켜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는 자체가 흥미로운 토픽입니다. 그럼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제라블, 클로저, 노트북, 501일 썸머, 타이타닉. 이 영화들과 로미오와 줄리엣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이 처음 보자마자 사랑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즉, 주인공들이 첫눈에 빠진 사랑 이야기를 풀어내는 영화들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대표작 중 유명한 로미오와 줄리엣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5일간의 사랑 이야기를 비극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두 주인공은 젊은 연인들의 전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되었을 때 우리 뇌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어떤 이야기인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영화로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 로미오와 줄리엣이 첫눈에 반하는 장면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실 영화는 로미오와 줄리엣 1996년판으로 로미오가 캐플렛 가문의 파티에 참석한 후 어떤 수족관 앞에서 줄리엣을 처음 만나게 되고 보자마자 사랑에 빠진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짝사랑하는 로절린을 보기 위해 무도회에 참석했지만 김기호 교수님의 책 셰익스피어와 뇌과학에 나와 있는 로미오의 대사를 통해서 그가 줄리엣을 처음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줄리엣 또한 번개가 번쩍이네 라는 말을 다 하기도 전에 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사랑도 전개에 감전되듯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현상들을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얼 나우만 박사의 첫눈에 반한 사랑이라는 책에서 미국인 남녀를 대상으로 첫눈에 반한 사랑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5명 중 3명가량이 첫눈에 반한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책뿐만 아니라 70년대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또한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여자보다 남자가 첫눈에 사랑에 빠진 경험이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첫눈에 반할 수 있다고 답한 사람들 중 약 60%가 진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첫눈에 반한 커플 중 실제로 결혼한 비율이 반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는 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2013년 20, 30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첫눈에 사랑에 빠진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때 우리의 뇌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뇌 반응을 살펴본 fMRI 촬영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love burns hot and bright, but does the flame really have to go out? According to a group of researchers in the New York area, the answer may lie behind a shielded door at New York University's Center for Brain Imaging. A few years ago, these researchers used something called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to measure the brain activity in people who had just fallen in love. They found that when people who had just fallen in love look at photos of their new lovers, they have a flurry of activity in a deep brain region known as the ventral tegmental area, or VTA. It's in a very primitive part of the brain, and it mediates reward functions that are necessary for survival. Reward functions that help us to find food and remember where the food was. It's this very primitive reward system that guides, it appears to guide all of us, perhaps, toward the person we love. But would long-term lovers show the same activity when they looked at their lovers too, even after decades of marriage? A few days after scanning the first subject of their new study, Dr. Lucy Brown, a neuroscientist at Einstein College of Medicine in the Bronx, New York, sat down at her desk to examine the results for the first time. But there are a few people who you might speak to and they say, oh, I've never fallen out of love with my husband or with my partner. Oh yes, we've been together for 10 or 20 or 30 years and I'm still in love. This individual had been with her partner for 11 years and I looked at the activation in this region of the brain that's in the midbrain, low down, important for our reward systems and for survival. And I saw this activation and I said, she said she's in love with him, and she is. I'm Sam Schechner with The Wall Street Journal. 이와 비슷한 실험을 한 내용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더블린 트리니티 대학의 제프리 쿠퍼 교수팀은 2012년 독신 남녀들을 대상으로 첫눈에 반한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연구진들은 독신 남자 73명과 여자 78명을 대상으로 미팅을 주선하였습니다. 우리도 미팅을 하기 전에 미리 상대방의 사진을 보여주듯이 이 연구에서도 상대 이성들의 사진들을 각각 몇 초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피실험자들의 뇌 반응을 fMRI 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며칠 후 미팅을 할 때 남녀는 상대방을 바꿔가며 약 5분씩 대화를 나눈 후 가장 기억에 남고 다시 만나고 싶은 상대가 누구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실험 결과 처음 사진을 보고 호감을 느낀 상대를 다시 만나고 싶다 한 경우가 무려 63%에 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성의 호감을 느끼는데 진짜 몇 초가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고 상대에게 호감을 느낄 때에는 남색으로 표시된 뇌의 베네측 전전두 피질 부위가 크게 활성화되었습니다. 즉, 누군가를 보고 그 사람의 피지컬이나 외모에 끌릴 때에는 순간적으로 베네측 전전두 피질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상대방이 나와 잘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다들 해본 적이 있을 텐데 이때는 베네측 전전두 피질보다 약간 아래에 위치한 브리네측 전전두 피질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우리가 첫눈에 반할 때 순간적으로 외적 매력에 반응하는 베네측 전전두 피질 부위가 가장 먼저 활성화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브리네측 전전두 피질 부위가 활성화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나와 잘 어울리는지 판단하려고 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실험한 fMRI 결과를 보면 빨간 동그라미 안의 부위만 활성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부분이 바로 베네측, 브리네측 전전두 피질 부위입니다.
로미오는 줄리엣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줄리엣은 사랑을 번개에 비유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사랑, 끌림, 이런 것에 대해 연구한 생물학 대가인 헬렌 피셔는 사랑이란 도파민 분비와 연관된 편도체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기 게니치로 또한 사랑에 빠지는 순간 편도체 부위에서 도파민과 옥시토신과 같은 희열감을 자아내는 화학물질들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 앞서 말한 도파민과 옥시토신 외에도 세로토닌과 같은 화학물질도 같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 물질들이 분비되는 데는 단 0.1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처음 보자마자 사랑에 빠진다는 것이 뇌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처음에는 상대방을 마냥 좋아라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그를 왜 사랑하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대뇌 심피질 부위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파트가 가장 흥미로웠던 파트 중 하나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남자와 여자의 뇌에 나타나는 스팟들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있어 남자와 여자 간의 차이가 있다고들 말합니다. 이처럼 남녀 간의 첫눈에 반하는 사랑에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렌 페리오 박사팀은 2012년 남녀 간의 사랑 차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앞선 연구와 비슷하게 미팅을 진행하였고 미팅 후 상대 이성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상대방은 자신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지에 대해 점수를 매기도록 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놀랍게도 남자 피실험자의 경우 상대 여자의 이성적 매력이 높다라고 평가하였을 때 그 여자도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점수를 매길 때 실제보다 더 낮게 점수를 매겼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남자들이 첫눈에 더 잘 반하고 상대방에게 더 사랑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인 데일리 메일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남자는 50% 이상이 첫눈에 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 75%는 3번 이상 만나기도 전에 사랑에 빠진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의 경우 오직 10%만이 첫눈에 반한 적이 있고 적어도 6번 이상 만나봐야 사랑에 빠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남녀 간의 사랑에 빠지는 명확한 차이를 여러 실험을 통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사진은 거울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2번 이상은 자신의 얼굴을 거울을 통해 바라봅니다. 한 실험 결과 대부분의 피실험자들은 제시된 여러 사진들 중 가장 호감 가는 인물을 고르라고 할 때 성별과 외모만 바꾼 본인의 사진을 선택하였습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과 닮은 사람의 사진을 고르는 것입니다. 이 사진들처럼 실제로 많은 커플들을 보면 서로 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도 이 실험과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감이 가는 상대가 있다면 맞장구 치기를 통해 나는 너랑 비슷하다 라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